네, 이제 본격적으로 앨리스가 메시지 M을 밥에게 전달하는 시나리오를 대칭 키아모 알고리즘, 공개 키아모 알고리즘, 그리고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앨리스와 밥이 각각 자신의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생성해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생성하는 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서는 RSA라고 하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의 프라이빗 키,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Generate New Key 하게 되면 새로운 키를 지금 뒷단에서 서버에서 알고리즘이 돌면서 지금 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This is a test라는 메시지 M을 암호화시키고 그럼 이제 오른쪽 같은 메시지가 되고요. 얘를 다시 복호하게 되면 원래 메시지로 복원되는 걸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저 서버가 생성을 해줬다는 얘기는 내가 사용할 개인 키를 서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뒤쪽에 나오긴 하겠지만 오픈 SSL 같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윈도우 10에는 우리 파워쉘이 있잖아요. 파워쉘에서 오픈 SSL 명령어를 쳐서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무료 또는 유료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 키와 공개 키상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미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 많다. 따라서 앨리스와 밥은 각각 자신의 개인 키, 공개 키를 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 그림만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이 암호 프로토콜, 뭐 SSL이나 시큐어 쉘이나 아니면 VPN에서 쓰이는 암호 프로토콜들을 기본 원리를 90% 이상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M을 하려고 하고요. 앨리스가 밥에게. 지금 앨리스는 자신의 개인 키 KA-, 자신의 공개 키 KA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요. 밥도 자신의 개인 키 KB-와 밥의 공개 키 KB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을 할 때 앨리스가 밥한테 이제 내가 너한테 메시지 M을 보낼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밥이 뭐를 하냐면 자신의 공개 키를 앨리스 쪽으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자, 요게 복잡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 절차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 점넷을 접속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 제 브라우저가 앨리스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서버가 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PPT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면 브라우저가 제 브라우저가 다음에 접속을 요청했으니까 다음에 공개 키를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물쇠 모양이 있잖아요. 제 브라우저는 크롬인데 자, 뭐 다른 브라우저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크롬의 자물쇠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인증서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자세히를 누르시게 되면 공개 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다음에 웹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공개 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KB 플러스에 해당하는 게 제 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받아진 겁니다. 된 거예요. 지금 밥의 공개 키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앨리스는 뭘 하느냐? 제 브라우저죠. 여기에서 세션 키를 하나 생성을 해냅니다. 이 세션 키는 대칭 키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KS를 대칭 키로도 쓰기도 하고 KS 한 다음에 괄호가 열고 괄호가 닫고 있으면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을 연산하는 소프트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앞쪽에서 R집을 써가지고 암호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칭 키를 입력해서 암호화를 시켰었잖아요. 메시지를. 자, 레미제라블 텍스트를 암호화시켰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세션 키를 하나 앨리스가 생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션 키는 실제로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합니다. 앨리스가. 그래서 KS에 해당하는 키 값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앨리스가 아까 밥이 준 밥의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이 KS라는 키 값을
키 값을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생성한 세션키 KS를 이용을 해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M을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 메시지 M은 굉장히 짧은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몇 바이트짜리, 몇 기가바이트짜리 동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앨리스가 원본 메시지 M에다가 해쉬 함수 H를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해쉬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M의 크기와 관계없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저희가 SHA-256을 쓴다고 전제하고요. 그러면 256비트가 됩니다. H of HM이요. 그럼 요 작은 256비트짜리를 우리가 또 암호화를 시킵니다. 뭘로 암호화 시키냐 하면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화 시킵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confidentiality와 integrity와 non-repudiation 그리고 efficiency를 만족하면서 메시지 M을 밥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 프로토콜들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목적은 메시지 M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될 때 메시지 M의 값을 앨리스하고 밥 말고는 전 세계에 누구도 몰라야 합니다. 그게 confidentiality죠. 그 다음에 메시지 M이 전달됨에 있어서 중간에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음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인테그리티죠. 그 다음에 앨리스가 이 메시지 M을 전송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앨리스가 우길 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non-repudi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도 만족이 돼야 됩니다. 앨리스는 왼쪽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된 KB 플러스 KS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메시지 M을 암호하기 위한 키 값을 KS를 생성을 하고 그걸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죠. 그러면 이 값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밥만이 해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B 플러스를 암호화했기 때문에 KB 플러스를 해독할 수 있는 거는 KB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죠. KB 마이너스는 전 세계에서 밥만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밥의 개인 키니까. 그쵸? 만약에 밥의 개인 키를 다른 누군가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밥의 개인 키가 해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M 이게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죠. 메시지 M을 대칭키 KS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중간에서 누가 인터넷에서 가로챈다고 한들 KS 값을 알지 못하는 이상 M을 복원해낼 수가 없는 거죠. KS 값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앨리스하고 앨리스는 KS를 생성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밥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해독할 수 있는 건 밥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메시지 M을 해쉬를 해서 작게 만들었죠. 256비트로요. 예를 들면 그 작아진 256비트에 대해서 앨리스는 자신의 개인 키로 사인을 했습니다. KA-로 했죠. 그럼 결국은 요 사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KA 플러스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앨리스의 공개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 값을 해독을 해서 HM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HM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M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쵸? 자, KA 플러스를 알면 요거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베리피케이션이 된다 그랬는데 KA 플러스는 누가 알고 있냐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공개키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명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KA 플러스를 여기 적용했을 때 HM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 결국은 이 HM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앨리스가 서명을 했구나. 그러니까 앨리스가 M이라는 내용이 알고 있으면서 HM의 값에다 서명을 해서 자기가 이 내용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도장을 꽝 찍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A- 값은 전 세계에서 앨리스만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앨리스가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 두 개의 값은 값이 작죠. 왜냐하면 대칭키는 뭐 기껏 해봐야 한 256비트밖에 안 돼요. H of M도 해쉬 함수가 한 256비트 정도밖에 작기 때문에 작죠. 요거 두 개는 작아요. 하지만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클 수 있죠. 왜?
메시지 M이 가령 4GB짜리 동영상이었다면 얘는 4GB 정도일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앨리스가 요 세 가지 값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을 해주게 되고요. 그럼 밥은 그걸 받아서 이제 여기서 밥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어, 자신의 공개 키로 암호화가 된 KS에다가 자기의 개인 키를 적용을 해서 전 세계에서 반만이 할 수 있죠. 적용을 하게 되면 KS 값이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밥은 이제 대칭키 값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은 알게 된 대칭키 값을 이용을 해서 앨리스가 보낸 요 대칭키로 암호화한 요 값, 요 암호화된 메시지를 좀 전에 알아낸 KS를 적용을 해서, 그쵸? 적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M을 복원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M의 내용을 밥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뭐 동영상이었다면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비밀 메시지였으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밥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해쉬 함수 알고리즘을 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쉬 함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메시지 M에다가 H of M을 자기가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앨리스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자기가 HM을 앨리스가 계산한 다음에 자기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보냈죠. 그러면 KA 플러스가 있는 사람은 이걸 다 검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KA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가정했으니까요.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HM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HM은 앨리스가 밥한테 전송을 해준 HM입니다. 요 위에서 계산해낸 HM은 밥이 열심히 KS를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 M을 길어질 수 있죠. 메시지 M을 복원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해시 함수를 적용을 한 겁니다. 결국은 밥은 자기가 생성해낸 값과 앨리스가 보내준 요 값을 비교를 하게 돼서요. 요 비교된 값이 똑같다라고 하면 밥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메시지 M에 대해서 해쉬한 값이 있고 그 값을 앨리스가 전자 서명을 했구나. 결국은 HM 값에 대해서 앨리스는 repudiation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구나.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라고 밥은 이제 믿을 수 있게 됐죠. 그죠? 그러면 앨리스는 HM에다 서명을 했지 M에다 서명을 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앨리스가 M에다 서명을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해쉬 함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 결국은 어, M의 값으로부터 우리가 HM을 계산을 해내는 건 쉬운데, 그쵸? 다른 M- 값으로부터 HM과 HM- 값이 같게끔 만들게 하는 거를 M-를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M에다가 서명한 것과 H of M에다 서명한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건 이제 해쉬 함수의 암호학적 해쉬 함수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밥은 단정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non-repudiation을 지금 만족하게 된 겁니다. 인테그리티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인테그리티는 중간에 전송되는 과정에 메시지 M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메시지 M이 중간에 전송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두 개의 H 값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인테그리티도 우리가 확보가 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피션시는 뭐냐 갑자기 왜 나온 거냐? 이피션시는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KB 플러스든 KB 마이너스든 KA 플러스든 KA 마이너스 등을 연산하는 건 굉장히 느린데 그래서 만약에 이 메시지 M에 대해서 앨리스가 바로 서명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왜냐하면 메시지 M이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동영상 파일이라면. 그래서 그래서 M을 해쉬 함수로 먼저 작게 만들어 놓고 그걸 느린 연산인 서명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fficiency, 효율성도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굉장히 대다수의 암호 프로토콜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어떤 암호 프로토콜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